반갑습니다. 치안송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가 알려주는 금융지식 꿀팁. 오늘은 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할 때 실패를 하는가? 이거를 행동재무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재무학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인간의 심리가 투자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형태예요. 컨저버티즘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예요. 이 컨저버티즘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막 유입됩니다. 기존의 신념과 배치되는 정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시장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념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누군가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싫죠. 팩트를 얘기하는데도 되게 싫어요. 그러한 심리가 바로 보수주의 관점의 심리입니다. 한마디로 고집불통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와 비슷한 행동재무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들을 막 수집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막 수집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 나의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나의 신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수집을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아전인수? 내 눈에 물대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사기꾼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긴 하는데 이게 프레이밍이라는 액자 편향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좋아, B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야 A는 과거에 삥도 뜯었고 빵셔츠도 시켰고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질문자의 프레이밍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겠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커그니티브 에러, 인지적 오류 측면에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한 바이어스도 있습니다. 즉 감정적인 오류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적 오류가 바로 오버 컨피던스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남은 옳지 않아. 나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 근데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적절한 그런 자신감은 되게 좋은데 너무 과신하는 거 있죠?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생각, 그거는 투자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손절, 익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손절이 쉬워요. 익절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손절과 익절의 용어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의 미실현 손실이 있는데 그 미실현 손실 50만 원을 실현시키는 거. 이게 손절이고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0만 원의 미실현 이익이 있죠. 그 미실현된 이익을 실현시키는 거, 그걸 익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일한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손절이 편해요? 익절이 편해요? 대부분 익절이 더 편합니다. 똑같은 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실현시키는 거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 이런 것 때문에 물타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뭐 익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심리적 현상은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이거는 귀차니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 스테토스 코 바이어스라고 해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 편향, 새로운 정보가 막 들어와가지고 저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그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귀찮아서. 이런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밸런싱을 하는데 거래 비용 너무 많이 들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대로 꾸준히 밀고 가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스테토스코 바이어스죠. 그리고 이것도 사기꾼들이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바로 후회 기피, regret aversion 이라는 심리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남들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나만 이익을 못 볼 것 같아. 이러한 그 심리를 이용한 사기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하는 그런 투자 형태는 굉장히 안 좋은 투자 형태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보도 수집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한 말이 맞구나 하고 투자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투자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이 있죠? 이게 행동 재무학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2017년도에 리차드 탈러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리차드 탈러, 리처드 테일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TH예요, TH. 그냥 리차드 탈러. 이 리차드 탈러라는 분이 바로 이 행동 재무학을 집대성한 분이고 이분이 쓰신 최근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넛지죠. 넛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심리와 재물을 연결한 이 행동 재무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극복하면 되냐? 근데 이 극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건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이론이 빠삭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거를 체화시켜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뭐 골프를 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뭐 인앤 아웃하고 히팅 포인트에서 뭐 이게 손목을 조금 쓰고 뭐 다양한 수십 가지 비거리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를 다 이론으로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거를 쳐보고 연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나를 발견하죠. 행동 재무학은 인간의 비합리성,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권, 여러 가지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쭉 얘기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투자를 응원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